네, 안녕하세요. 유혈비뇨기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훈 원장입니다. 최근에 요로결석에 대해서 좀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쇠석술과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치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그 관을 막아서 이제 보통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막힌 거를 뚫어주는 것도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막혀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절개하고 들어가서 그걸 꺼집어내는 것밖에 치료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수술적인 치료 대표적인 거죠. 체외 충격과 쇠석술이라고 해서 그 막힌 것을 깨면서 뚫어줘서 그 깨진 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쇠석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그 치료를 하게 된 지가 한 30년에서 뭐 길게 되면 40년 그 사이 정도가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깨는 기계도 뭐 너무나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많이 발전이 돼서 요새는 뭐 충분히 좋은 치료과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쇠석술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단단한 돌은 잘 안 깨져요. 그리고 또 한 번에 하나씩밖에 사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그런 내시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뭐 예전에는 내시경이 엄청나게 두껍고 그랬으면 요새는 엄청나게 얇은 내시경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요새는 또 얇은 내시경이 또 이렇게 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좀 눈으로 확인해서 깨고 빼내는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효과는 매우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 깨는 치료만으로 잘 깨질 것 같은 위치라든가 크기일 때는 보통은 이제 쇠석술이라고 하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추천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는 한 번에 하나를 깨는 것보다는 한 번 마취를 하더라도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빼는 게 이 환자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수술을 좀 권하게 돼서 지금 쇠석술이 좀 더 많고 내시경 수술은 쇠석술보다 훨씬 적게 시행되긴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쇠석술도 이제 그런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치료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해서 쇠석술과 내시경 수술을 그 중요도라든가 그런 부분 한 2대1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쇠석술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는. 뭐 물론 이제 쇠석술을 전담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또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수술적인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아마 쇠석술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를 대학에 있을 때는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제 기억에 대학에서 일할 때 쇠석술의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관심을 좀 덜 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요로결석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외 충격파 쇠석술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시술을 하느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의 차이가 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환자분들이 와서 결석을 치료하실 때는 완벽한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수술은 좀 꺼려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저희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격파로도 충분히 많은 환자들을 만족도 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충격파 시술로 잘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처리하면 환자분이 좀 더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죠.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나 아플까?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치료법의 수술 후 회복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충격파 쇠석술은 돌을 부시거나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격파 시술을 하고 나도 가끔 아프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깨진 조각들이 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이 이제 빠질 때까지는 환자분들이 가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직접 내시경을 이용해서 돌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그 수술 후에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불편감 말고는 그런 심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쇠석술이 정말 좋은 게 간단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후에 사실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혹시 통증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약을 저희가 좀 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아파서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깨고 나서 바로 정상생활을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정맥 요로조영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그런 소규모 비뇨기과에서는 CT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로조영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돌을 깨게 되는데, 그러면 위치가 좀 부정확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요로조영술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CT는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면은 그래도 1시간 안쪽이거든요. 근데 깨고 나서 또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정말 와서 바로 치료하고 바로 가고 바로 일할 수 있고 제일 좋은데, 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하기 전에 어쨌든 그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취가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검사도 하셔야 되고, 그 검사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아무래도 좀 이래 수술이다 보니까 감염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약을 좀 더 쓰게 되고 지켜보는 시간도 좀 더 깁니다. 그러면 전후에 회복되는 그 시간도 그 수술이 쇠석술보다 좀 더 길고요. 그 돌을 다 빼서 결석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통증은 없으신데, 그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 같은 거 생기지 마시라고 저희가 안에다가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거든요. 그러면 이 스텐트에 대한 이물감이 대부분은 없는데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개인차가 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전후 과정이 수술이 세석술보다 좀 더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하면 한 번에 내가 여러 개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석술은 좀 덜 불편하지만 그거를 한 3번 정도 겪을 거를 이 수술에서는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시간을 자주 내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예측 불가의 상황이 좀 생기는 게 좀 더 달갑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술 불편함이라고는 사실 생각해요. 환자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게 많이 불편하신 분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좀 있으세요? 충격파 시술하고 나서도 이제 예. 그러셨던 분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러셨던 분이 있는데, 충격파 시술을 하고 나서 귀가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날 밤에 다시 아프다고 전화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다시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 수술하고 그런 분도 있죠. 경우도 사실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수술하고 나서 그 스텐트로 인한 불편감 때문에 사실 회사에 출근하기가 좀 어렵다, 일주일 정도는 좀 쉬어야겠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일주일은 좀 그쵸. 아무래도 정말 많이 불편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무언가 좀 더 쉬고 싶었던 욕구가 좀 크시지 않았나 사실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사실 저희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석술 대부분 괜찮은데 하고 나서 정말 못 참겠다,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다음날 수술 또 하시는 경우도 사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는 한 번 수술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참 좋긴 한데, 참 그런 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원장님한테.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남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오픈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대전에 있을 때 요로결석 환자를 정말 많이 치료했잖아요. 한 달에도 100명 이상의 환자를 야간에 이제 저희가 충격파 세석술을 했었는데, 원장님은 전화를 계속 365일 받으셨던 입장이고 저는 이제 환자를 와서 이제 진료만 하고 사실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저한테 직접 전화하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율이 있는지, 실제로 저희는 24시간 환자들의 전화를 받아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면 밤에도 전화 오시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혹시라도 치료하고 나서 그렇게 아파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저희가 CT가 없이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그 단단한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다 깨는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CT를 찍으면서 보다 보면 이건 잘 안 깨지는 돌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 대충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수술 같은 걸 좀 권하거나, 또는 내가 그래도 정말 수술하기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일 때는 저희가 좀 더 조심할 것들을 좀 더 얘기하고, 아니면 그런 스텐트를 미리 삽입을 하든 여러 가지 좀 더 미리 방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세석술하고 나서 아프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도 환자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이게 치료 비용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지만 좀
대략적으로 두 수술을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있어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수술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충격파 세석술은 돌을 하나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내시경적인 수술은 뭐 예를 들어 돌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치료해도 사실 비용이 뭐 차이가 별로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석이 뭐 한 개여서 내시경 수술해도 뭐 세 개여서 내시경 수술한다고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돌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뭐 충격파 한 번 할 비용, 뭐 예를 들어 내가 몸에 돌이 한 3, 4개 있으면 그걸 각자 치료했을 때 충격파 3, 4번 할 비용, 뭐 수술할 비용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확실히 돌이 여러 개 있는 환자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돌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돌이 이제 보면 신장에 있냐, 상부에 있냐, 하부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신장에 있는 거랑 상부에 있는 거는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써야 되는 장비가 하부에 있는 거랑 상부에 있는 거랑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지금 같은 이제 수술에 대한 풀 세팅을 갖추기 전에는 초창기에는 하부에 있는 것만 치료 가능한 세팅만 했었거든요. 사실 말 그대로 그 하부에 있는 것만 수술하는 세팅은 되게 가벼운 세팅으로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또 가벼운 세팅인 것만큼 그만큼 사실 수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부에 있는 돌 치료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깨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그래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상부에 있거나 신장에 있는 거 치료할 때는 뭐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해보면 나는데 그 상부에 있는 돌을 치료하는 병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상부에 있는 돌을 치료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정말 싹 다 뺄 수 있어요. 다 뺄 수 있어서 또 이제 입원 치료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른 입원 치료로 인해서 뭔가 보전받으실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실비보험 같은 것들 많이 가입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실제로 이제 입원을 해서 해야 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이제 요로결석 환자들도 점점 급증할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팁 같은 거를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많이 하는 게 물 많이 드시고 싱겁게 드세요라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뭐 결석 생기셔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음식들 저희가 다 써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먹고 이런 거 적게 드세요. 사실 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뭐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물 많이 먹고 싱겁게 드시는 거 그 2가지만 하시는 것도 충분하시고 본인 식습관에서 2가지 챙기시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생기시는 분들, 제가 너무 자주의 기준은 저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이상 생기시는 분들은 한 대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똑같은 식습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 중에도 가끔 보면 교정이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1년에도 반복적으로 몇 번 생기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석이 사실 갑작스럽게 아프면은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가끔 너무 안타까운 게 수험생이 와요, 진짜. 맞아요. 나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안 봐주겠다고 정말 진짜 막 엄마랑 아이들이 막 울상이 돼서 옵니다. 야간에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미리 확인해 놓고 내가 이제 그쪽에 전화번호 같은 거 알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거 결석에 치료해야 돼라고 됐을 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치료를 가능하니까 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병원 좀 자랑하자면 저희가 항상 야간을 저희가 항상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하고 차별적으로 이제 CT를 갖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강점이 좀 있고 하니까 아마 잘 기억해 놓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요한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이제 여행을 곧 떠나야 되는데 요로결석이 지금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결석을 그동안 자주 겪었기 때문에 불안감에 여행 가기 전에 와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통제 좀 미리 처방해 드리고 혹시라도 여행하시다가 아프시면 중간에 크지 않으니까 물 먹고 좀 버텨봐라 설명이라도 해드리고 여행 가기 전에 해결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바로 수술해가지고 해결해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결석을 집에서 확인을 했을 때 가져오면 저희가 성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성분을 확인하면 그 성분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걸 조금 더 조심하시면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설명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로결석을 뭐 겪어보신 분도 있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로결석이라는 병이 발병을 했을 때는 상당히 심한 통증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사전에 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아팠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러운 통증이 있고 이럴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은 사실 처음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주 생기시는 분들도 아무리 그 통증이 익숙해지지 않는 병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통증 중에 가장 심한 몇 가지 통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대비할 수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또 일단 생기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그 통증으로부터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알고 계시고 그 대응을 조금 더 미리 좀 마음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그 불편함에서 빨리 해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영상을 촬영한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